네, 안녕하세요. 호주 그린라이트의 허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혹은 내가 맞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메일로 받아서 이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와 함께 하실 이민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주 코디 이민법무사 오한입니다. 이번엔 좀 다르겠죠? 네네, 좋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 한번 출연하셨는데 그 이후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와주셔서 제 채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오, 30명. 네, 네. 나쁘지 않네요. 네, 네, 그렇죠. 성과가 좀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5호를 지내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호주 남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자상한 성격이라 저도 승낙하고 싶지만 제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비자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요즘 파트너십 비자 신청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 제가 호주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법무사님, 이게 저희 이메일로 온 첫 번째 사연인데요. 자, 사연을 들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일단은 판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버튼이 있어요. 법무사님이 버튼을 누르면 그 라이트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무사님이 그린 라이트를 누르셨는데요. 그러면 법무사님, 현재 이분이 실제로 프로포즈를 받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상관없이 계속 호주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워킹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배우자 비자를 접수하게 된다면 브리칭 비자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 브리칭 비자 기간은 배우자 비자 심사가 끝날 때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임시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결혼을 하시고 지금 배우자 비자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초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시민권자이신 분이 네. 결혼을 전에 하셨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전에 또 이런 배우자 비자에 스폰서가 됐던 적이 있다라면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연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민권자인 그 남자친구분께서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 비자를 하다 보면 제가 스폰서라고 하겠습니다. 네. 배우자 스폰서의 상황이 또 개개인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각자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동의하시고 네. 같이 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 간혹가다 또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분이 네. 이제 처음 결혼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기회가 좋은 거죠. 그러면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이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거 보면 결혼할 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증명서를 뭐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냥 확인을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구두로 하는데요. 사실 이제 두 분이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결혼한 적이 있던 분이라면 네. 당연히 이혼 절차가 끝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분과 네. 혼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자연스럽게 그걸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라도 네. 바로 혼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주례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먼저 혼인하고 싶다라고 30일 정도 이전에 먼저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사랑했을 경우에 네. 뭐 당장 다음에 내일이라도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미국에 보면 간혹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호주에서는 즉흥적으로 결혼하는 걸 약간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30일 정도고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분이 과거가 있는 남자나 여성분이면 그걸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분하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좋은 정보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이 합의를 했다고 치고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우자 비자를 진행하실 경우에 호주 또는 해외 어느 곳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을 했고 그 혼인했던 게 호주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호주에서 혼인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양가 부모님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이제 뭐 가족들, 친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혼인할 거라는 걸 알리실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 호주에서는 정식 주회사이신 분에게 가서 혼인을 하고 싶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30일 정도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조정 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할 때 증인이 되실 분을 한 2명 정도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은 결혼식이라고 치면 하객이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정식 부임을 확인해주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있어야 되는데 네. 결혼식을 할 때 뭐 증인이 되시는 분이 꼭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호주에 살고 있는 분이시고 네.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워킹으로 알고 있는 지낸 친구라든지 아니면 네. 뭐 남자분의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친구분이 오실 수가 있겠죠. 워홀이나 학생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 증인은?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네. 증인 같은 경우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신고 절차는 이렇고요. 그러면 그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분이 지금 혼인신고를 마치셨고, 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라는 증서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주의하실 점 뭐냐면, 배우자 비자를 접수하실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스폰서가 되시는 분의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자 신청자대로 또 심사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의 스폰서를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곧 이민상에서는 이 방식을 분리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네. 근데 분리가 되게 된다면 만약에 스폰서인 분을 심사를 먼저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그분 심사가 끝나고 승인되고 나면 비자 신청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지금 현재 배우자 비자를 들어갈 경우에는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조건만 맞으면 접수가 되고 네. 브리칭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민성에서 지금 이제 공표한 대로 분리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네. 지금 같은 이렇게 단기 비자로 있는 워킹이나 예. 학생 비자로 있는 분들은 스폰서 비자가 너무 오래 걸리면 예.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단기 비자가 그 이전에 또 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호주에서 비자를 시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한다고 바로 브리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브리징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구조는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서류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당일날 하루 만에 접수가 가능하고 바로 브리징 비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바뀌는 거는 브리징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말 아니고요. 네, 늦게 나올 수도 늦게, 있다. 왜냐면 스폰서인 분,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그 배우자를 먼저 심사를 하고 네. 그분이 통과되셔야만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지만 차후에 바뀌게 되면 이제 브리징 비자가 신청하고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언제 바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성에서는 이걸 바꾸려고 여러 번 이제 시도했었는데 네. 좀 뭐 절차상의 문제인지 지금 계속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데 네. 또 갑자기 네.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미 결혼을 하실 예정이고 배우자 비자를 들어갈 예정이시라면 네. 지금 최대한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만약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브리징이 안 나오면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 비자를 받고 다시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만약 법이 바뀌었다고 친다면 이제 스폰서 비자 심사 기간이 이게 새로 바뀐 법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걸릴지를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청자님 들으셨죠? 차후에 이민성에서 법이 바뀌면 나중에는 브리징 비자 때문에 한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비자를 연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면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워홀이나 학생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도 그 증인이 워홀이나 학생 비자 신분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실 때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때 증인이 최소 2명 필요하신데 네. 이때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하고 또 이 증인이 되시는 분이 두 분 결혼하시는 두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즉 이 부분도 사실 사회성의 하나의 그 조건이에요. 네. 이분들이 정말 배우자로 사는 분이라면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분이 뭐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네. 좀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네. 사실 이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뭐 진짜인 분들은 네. 이 두 분 뭐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가짜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민성에 등록된 그 증인에게 이민성 직원이 연락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네. 되시는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만약에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네. 불이익이 주어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증인이 되시는 영주권자나 예. 시민권자인 분들도 네. 이제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네. 괜히 가짜인 커플들 좋은 마음으로 뭐 도와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들통났을 경우에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돈을 조금 받고 증인을 써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뭐 가짜인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네. 네, 뭐가 대가가 있으니까 해줄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사기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기 결혼에 연루되지 않는 게 네.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님, 요새 이민성에서 스폰서십 비자를 받는 게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문이 도는 이유가 뭔가요? 배우자 비자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다는 거는 좀 맞는 말입니다. 네. 이민성에서 사실 좀 의심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배우자 비자라는 게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던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분같이 워킹으로 오셨는데 네. 이분이 지금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 생긴 겁니까? 그냥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네, 예. 이분이 뭐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도 없고 영어 네. 점수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네. 지도 심사를 통과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취업 비자나 독립기술 이민 계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더더욱 배우자 비자가 사실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뭐 한국 분들은 많이 그러지 않는데 사실 제가 뭐 다른 국가들, 네. 제가 뭐 인도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 인종차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배우자 비자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광고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검토리 같은 데서 인도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민도라고 합시다. 민도. 예, 민도. 민도. 예. 그러니까 민도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올리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 파트너 비자를 치시면 뉴스를 보시면요, 네. 민도 분들이 네, 민도 분들이 사기 결혼을 해서 걸렸다는 뉴스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짜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 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지 않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사진만 찍는 거죠. 밥 먹고 네. 사진 찍고 둘이 막 사랑하는 것처럼, 예.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자료를 조금씩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민성에서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의심병이 들었고, 네. 본의 아니게 준비를 좀 철저히 안 하신 분들이 네. 정말 배우자로 살고 있는데 예. 오해를 받고 거절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은 진짜인데 너희들 가짜지, 이렇게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피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주변 분들에게 뭐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걸 알리던가, 아니면 뭐 꾸준히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절 사례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가 아닌데 네. 갑자기 만들어진 커플이냐, 네.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이민성에서 볼 때도 10개 항목 중에 8개 이상 있으면은 통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민성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배우자로 살고 있다면 네. 크게 4가지 항목을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같은 공간에서 이분이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느냐. 네. 당연히 배우자니까. 그렇죠. 배우자니까. 예, 같이 살아야죠. 같이 예. 살면서 부부로서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가사분담까지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권입니다. 부부니까 돈을 같이 쓰는 거죠. 생활비를 어떻게 지금 같이 쓰고 있는지 네. 부부로서 그걸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성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잘 교류하면서 배우자로 지내고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이 사람의 네. 감정의 교류가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네 가지 항목들을 이민상에서 보시고 예. 네 가지 항목이 다 있어야만 진짜 배우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 내리는 그런 부분은 그냥 케이스 오피서의 주관적인 그런 결정이네요. 정확하게 주관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을 보고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를 보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공동 이름으로 된 뭐 렌트 계약서를 있거나 뭐 그게 없으면은 이제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거주지 주소가 나와 있고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빌 같은 걸 몇 개는 남편분 이름으로 또 몇 개는 여자분 이름으로 네.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정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모든 걸 다 남편분 이름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분도 살고 있다라면 간혹 은행에서 받았던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있을 수도 있고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 가짜인 분들도 이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를 그냥 거기로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있다라고 이민상에서 진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 다음 항목을 보는 거죠. 돈을 생활비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분담해서 쓰고 있는지. 네. 예를 들면 좋은 증거는 남편분이 뭐 생명보험을 들었다. 네. 근데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다. 저도 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생명보험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또 해놓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 증거자료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사회성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이분들 커플을 보니까 주변에 이분들 초대했다거나 네. 그래서 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이분과 여자분이 한국분이고 호주분 남성분이면 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호주에 놀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이제 찍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민상에서 오해하는 건 둘이 찍는 건 있는 거죠. 왜냐면 둘이 찍는 건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둘이 찍은 거는 이제 꾸며진 걸 수도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 친지분들이 같이 있는 사진은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민성이 그렇죠.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분이서 뭐 100장을 보냈는데 네. 다 두 분이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둘이서 살면서 항상 둘이서만 이렇게 다니냐고. 네. 그것도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인데 좀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냐면 네. 사실 처음에 이 배우자 비자 할 때 네.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했고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마음 먹었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서로 알게 됐는지 또 네. 교류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 일 때문에 만약에 남자분이 시드니로 갔다 일 네. 때문에 그럼 그쪽에 일주일 정도 있었다.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이메일 주고받은 거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공개하라면 공개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민상에서 정말 이분들이 진짜 커플인지 의심이 돼서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뷰도 하죠. 그래서 이제 3자 대변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느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너 어디 여행 갔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냈느냐? 좀 너무 삭막하네요, 그런 거는. 네, 근데 그때는 뭐 다 네,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민상에서 의심이 들었을 경우에 확인하고 싶으면 네, 그런 절차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민성 입장도 이해는 되네요. 뭐 워낙에 그런 사기 결혼으로 인해서 비자를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꿎은 민도 사람들 때문에 저희 정직한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